안녕하세요. 지난 1부, 2부에서는 방탄소년단이 정말 하나의 팀으로 놀라운 성장을 하고 또 끊임없는 음악적 시도를 통해서 어떻게 전 세계 팬들을 사로잡았는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. 네, 그 과정이 정말 대단했죠. 오늘은 방탄소년단 역사의 또 다른 중요한 전환점이죠. 바로 제2막. 이 시기를 좀 더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. 아, 제2마. 그 2022년 단체 활동 잠정 중단 선언부터 시작되는 그 이야기군요. 네, 맞습니다. 그 선언의 배경이라든지 멤버들의 솔직한 이야기들,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국방의 의무 이행 과정, 또 눈부셨던 솔로 활동들, 음, 그리고 모두가 기다리는 완전체 복귀 계획까지 이 새로운 챕터를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. 네,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시작은 2022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가야겠죠? 데뷔 9주년 기념으로 공개됐던 찐 방탄회식 영상, 이게 정말 큰 화제였어요. 아, 맞아요. 기억납니다. 멤버들이 되게 솔직한 속내를 털어놨었죠. 찐 방탄 회식이라는 제목처럼요. 그렇죠. 꾸밈없이 정말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자리였는데 네, 특히 리더 RMC의 말이 좀 인상 깊었어요. 그 K-팝 아이돌 시스템 자체가 사람을 숙성하게 두지 않는다. 이런 말이었죠. 네, 맞아요. 계속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부족했다. 이런 고백이었는데 단순히 뭐 번아웃이다, 힘들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약간 산업 시스템 자체에 대한 고민이 느껴졌어요. 슈가 씨도 창작의 어려움을 이야기했었고 뭐 가사가 잘 안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진 씨는 또 기계가 된 것 같다.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. 이런 말도 했었고요. 네, 그런 솔직한 감정들이 오히려 더 많은 공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. 중요한 건 이게 어떤 불평이나 끝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다는 점이죠.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용기 있는 성찰. 맞아요. 슈가 씨가 딱 강조했잖아요. 해체는 절대 아니다. 이건 정말 심표였던 거죠. 네. 그룹으로서도 그렇고 멤버 개인으로서도 그렇고 좀 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. 소속사 하이브 측에서도 솔로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시기다 이렇게 설명을 덧붙였고요.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또 이 시기 결정에 빼놓을 수 없는 현실적인 배경이 있었죠. 아, 네. 바로 군복무. 그렇죠.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 과정이니까요. 2022년 12월에 이제 맏형 진 씨를 시작으로 멤버들이 다 입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. 네, 제이홉 씨, 슈가 씨, RM, V, 지민, 정국 씨까지 차례로 입대를 했죠. 팬분들은 이 시기를 군백기라고 부르시더라고요. 군복무로 인한 공백기. 그렇죠. 네, 다행히 진 씨는 이제 2024년 6월에 그리고 제이홉 씨는 10월에 건강하게 복무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. 네, 벌써 2명이나 돌아왔네요. 그렇죠. 다른 멤버들도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복무 중이고요. RM 씨는 군악대, V 씨는 또 특수임무대 뭐 이렇게요. 다들 성실하게 의무를 다하고 있군요. 2025년 상반기까지는 전원이 복무를 마칠 예정이라고 하니까 팬분들도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입대 전에도 멤버들이 팬들한테 꼭 건강하게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었고 아미 팬덤은 정말 변함없이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죠. 근데 이 군백기가요, 단순히 그냥 기다리는 시간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멤버들 각자의 솔로 활동이 정말 대단했습니다. 프로토가치라는 말에 아주 좋은 예를 보여준 것 같아요. 그렇죠. 정국 씨 세븐. 와, 이거는 뭐 글로벌 팝 시장을 그냥 강타했죠. 네, 정말 대단했어요. 앨범 골든도 그렇고요. 그리고 지민 씨는 페이스 앨범으로 빌보드 핫백 100일. 이게 K-팝 솔로 아티스트로는 최초 기록이었잖아요. 맞아요. K-팝 역사에 진짜 한 획을 그은 거죠. 미국 메인 차트에서 솔로로 1위를 했다는 건 정말 기념비적인 성과예요. 네. 그리고 뷰 씨의 그 특유의 감성이 담긴 레이오버 앨범. 이것도 참 좋았고요. 아, 네. RMC의 인디고 앨범도 빼놓을 수 없죠. 굉장히 예술적인 성찰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. 물론입니다. 또 슈가 씨는 어거스트 D라는 이름으로 D-Day 앨범이랑 첫 솔로 월드 투어까지 성공적으로 마쳤잖아요. 자신만의 그 음악 세계를 더 확장시킨 거죠. 제이홉 씨의 잭인드 박스도 굉장히 실험적이었고 네, 맞아요. 진 씨는 또 콜드플레이랑 같이 작업한 애스트로넛 발표하고 예능에서도 활약하고 정말 다재다능함을 보여줬어요. 음악뿐만이 아니라 뭐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앰베서더 활동이라든지 다큐멘터리 제작, 예능 출연 정말 다방면에서 활약을 했네요. 네, K-팝 솔로 시장의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확 열어준 느낌이에요. 듣고 보니 이런 개별 활동들이 아까 언급했던 방탄회식에서 멤버들이 이야기했던 그 개인적인 성장,
또 탐구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는 그런 과정처럼 보이기도 하네요. 정확한 지적이십니다. 그룹이라는 울타리를 잠시 벗어나서 각자 역량을 키우고 증명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. 이런 상황이 소속사인 하이브에게는 사실 좀 도전이었을 수도 있겠어요. 그렇죠. BTS의 부재는 분명히 큰 부분이니까요. 하지만 그 기간 동안 뉴진스나 세븐틴 같은 다른 아티스트들이 또 굉장히 잘 해줬고, 네, 맞아요. 그리고 팬 플랫폼 위버스 확장이나 게임 산업 진출 같은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또 안정적인 성장을 계속 모색해 왔죠. 위기를 잘 관리했다고 볼 수 있어요. 이제는 정말 모두의 관심이 다시 하나로 뭉칠 방탄소년단에게 쏠리고 있습니다. 완전체 복귀, 기대감이 정말 뜨거워요. 네, 하이브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. 2026년을 목표로 완전체 컴백을 준비 중이다. 2026년이군요. 원래는 2025년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조금 늦춰졌네요. 네,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멤버들이 각자 솔로 활동하면서 얻은 경험이랑 성장을 가지고 돌아올 테니까 그 시너지가 정말 엄청날 것으로 기대돼요. 그렇죠. 새 앨범은 물론이고 월드 투어 같은 것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. 이전과는 또 다른 어떤 깊이, 또 다른 규모의 활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충분히 그럴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저희는 이렇게 방탄소년단의 제2막, 잠시 멈춰서 성찰했던 시간부터 국방의 의무 이행, 그리고 각자 빛났던 솔로 활동, 마침내 완전체 복귀 준비까지 정말 숨가쁜 여정을 한번 따라와 봤습니다. 네, 각자의 길에서 얻은 그 경험들, 또 성찰들이 완전체 방탄소년단을 앞으로 어떻게 더 단단하고 또 다채롭게 만들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. 그렇죠. 이들의 다음 횡보가 K-팝 산업 전체, 더 나아가서 글로벌 음악 시장에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지켜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지점일 겁니다. 당신은 이들의 완전체 복귀 온 모습 어떻게 그리고 계신가요? 다음 시간에는요, 방탄소년이 어떻게 단순한 아이돌 그룹을 넘어서 하나의 사회, 문화적인 현상이 되었는지, 그들이 만들어낸 막대한 경제적 가치와 또 전 세계 팬덤 아미의 아주 특별한 문화, 이른바 BTS 효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BTS 효과. 그것도 정말 할 얘기가 많죠. 네,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